자, 필기시험은 어떤 방식으로 치루어지냐면 이제 전면 CBT로 개정이 돼버려서 컴퓨터를 이용해서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옛날처럼 그 OMR 사인펜이라고 하는 컴사, 그 컴퓨터용 사인펜을 이용한 시험은 이제 지필시험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기사나 산업기사시험 모두 이 CBT 시험으로 진행이 되면서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컴퓨터가 마련된 곳에서만 시험을 봅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그 전산 시스템이 갖춰진 실업계 고등학교나 아니면 공단 사무실 위에 그런 실기 고사장처럼 이렇게 컴퓨터가 갖추어진 곳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공단 내부에 고사장이 있거나 아니면 실업계 고등학교들. 실업계 고등학교에 컴퓨터가 마련된 그 컴퓨터 실습실에서 이 CBT 실험을 컴퓨터로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클릭만 하면 되는 그런 시험으로 바뀌었는데 장점은 뭐가 있냐면 선택의 폭이 굉장히 날짜 선택의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지필시험, 그러니까 그 지필시험을 PBT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 지필시험이 있었을 때는 항상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에만 시험을 봤었는데 이 CBT 시험으로 바뀌면서는 이제 평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양한 날짜가 있고요. 시간대별로도 다 있어요. 시간대로 뭐 1부가 있고 2부, 3부, 4부, 뭐 한 6부까지 있어서 막 오후 4시, 5시까지도 시험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에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합격을 바로 할 수 있어요. 합격, 유무, 바로 확인. 그 클릭하다 하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뭐 기사 시험은 100문제, 산업기사 시험은 80문제의 문제를 다 풀고 이 제출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그 클릭하면 나와요. 그 화면 보면 그 제출하기 클릭하면 30초 안에 그 점수가 연산이 돼서 바로 여러분들의 점수와 합격 유무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합격 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도 있어요. 근데 단점도 좀 있죠. 단점. 문제 오류에 대한 지적. 지적이 불가. 그 CBT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내 자리에서의 시험 문제와 내 옆자리에서 대기환경 기사 시험을 보는데 내 옆자리에 보는 분들과 문제가 달라요. 다. 문제가 섞여서 나와버리기 때문에 내가 본 시험과 얘가 본 시험이 문제 자체가 다 달라져요. 그냥 랜덤으로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지적도 불가능해요. 물론 그 현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매년 1년에 한 번씩 산업기사 시험을 보러 다니고 있거든요. CBT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잘못된 문제가 나오나 좀 특히나 이제 법규나 공정시험 기준은 수시로 변경되는 항목이나 용어들이 막 있거든. 그런 것들이 나오나 안 나오나 제가 확인하러 들어가는 건데 아직까지는 못 찾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공단 측에서 좀 신경을 쓰는 건지 모르겠으나 문제 오류에 대한 내용은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문제로 인한 복원 불가. 뭐 내가 본 시험 문제와 그 다른 사람이 본 시험 문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왔다 정도를 제가 알려드릴 수 있으나 다른 분들이 그 문제를 못 봤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 복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시험장 벗어나면서 까먹을 수 있어요. 물론 뭐가 나왔는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보면 좋은데 그래야 제가 이제 어떤 난이도였는지 좀 판단이 쓰는데 이제 CBT 시험으로 바뀌면서는 그게 불가능해졌어요. 자, 이렇게 필기 시험이 진행이 되고요. 또 하나 바뀐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를 쓰시는데 저장 용량이 있는 큰 계산기, 비싼 계산기들은 이제 사용 지참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수강 신청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단체 문자를 드릴 텐데 다 드렸을 건데 거기에 포함된 계산기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계산기는 카시오 계산기 중에 FX 570 시리즈가 있어요. 570, 뭐 ES 플러스나 뭐 ES 플러스 2, 뭐 EX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570 시리즈가 그나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가성비가 가장 좋아. 왜냐면 이 570 시리즈부터 어떤 기능이 탑재되어 있냐면 솔브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이 솔브 기능을 이제 수업 중에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지만 이 기능이 굉장히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을 덜어주는 수학적인 부분을 수학적인 연산을 덜어주는 기능이 이 솔브 기능이야. 그래서 어떠한 x라는 방정 미지수를 찾을 때 솔브 기능을 사용하면 바로 그 x 값이 나옵니다. 하기 때문에 그 x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없이 바로 솔브로 풀어주기 때문에 이 570 시리즈를 가장 추천해요. 그 아래 단계가 350 시리즈인데 얘는 그 솔브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가격 차이가 한 얼마 안 나거든요. 제가 검색을 지금 안 해봤는데 2만원 한 초중반 정도 될 거예요. 요게 570 시리즈가 한 2만원 초중반이 되고 얘는 그보다 조금 2, 3천원 싸긴 할 건데 350 시리즈는 솔브 기능이 없어서 쓰기가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카시오 계산기의 570 시리즈를 뭐 플러스든 플러스 2든 뭐 EX가 되든 뭐 요 570 시리즈가 가장 좋다. 카시오를 제가 극찬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샤프 계산기 쓰시는 분들 이 샤프 계산기의 공학용 계산기는 비슷한 가격대의 솔브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수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실력이 없다면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좀 귀찮은 걸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수고가 있어요. 샤프나 뭐 요즘엔 다른 뭐 유니온 커머스인가 뭐 이런 데서 나온 게 있는 것 같던데 모닝글로리 이런 데서도 그 공학용 계산기가 나오고 있던데 사용은 가능합니다만은 이왕이면 570 시리즈를 쓰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뭐 저도 이걸 쓰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렇게 그거랑 또 신분증 필수 지참. 신분증 지참이 필수가 됐어요. 수험표는 챙기지 않아도 된다. 수험표는 필요 없다. 어차피 수험 번호만 알면 되기 때문에 수험 번호 모르면 손들면 거기서 알려줘요. 그래서 수험표는 이제 지참할 필요가 없는데 신분증 지참이 필수입니다. 그전에는 뭐 신분증이 없어도 좀 어느 정도 봐주는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절대 안 돼요. 바로 퇴실 처리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신분증 지참 필수고 요즘에는 모바일 신분증도 나왔어요. 모바일 신분증도 나왔는데 이건 제가 발급받아 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이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뭐 요거는 공단에 좀 뭐 문의를 하거나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분증 지참이 필수가 됐습니다. 그 외로 이제 필기구가 필요 없겠죠. 필기 시험에서는 이제 컴퓨터로만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게 질문이 들어오냐면 그러면 계산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연습이 좀 필요한데 라고 해서 그 연습장은 고사장에서 배부해 줍니다. 그 연습장 필요하신 분들 뭐 말씀하세요라고 했을 때 말씀을 하면 그 공단 측에서 준비된 연습장을 여러분들한테 나눠줘요. 대신 그 나눠준 연습장은 퇴실 시 반납을 반드시 해야 돼요. 하기 때문에 연습장이 필요하면 또 말을 하면 뭐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세 장이든 계속 줘요.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퇴실 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확인을 해요. 그래서 가지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 보곤이 힘들어졌죠. 그래서 필기 같은 경우는 문제 같은 게 좀 복원하기 힘들어졌는데